그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우리 동무님들은 어떻게 잘 쫓아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같이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노트북이랑 소통할 수 있는 노트북이 별도로 있어갖고 이제 수업하다가 뭐 이렇게 채팅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거는 좀 양해를 좀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달려보겠습니다. 네이버 광고주 센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워드 광고, 파워, 링크, 그리고 키워드 광고, 그리고 그 플레이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플레이스도 이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광고주예요. 이쯤 되면 이제 좀 이제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은 내가 네이버 아이디, 개인당 네이버 아이디는 3개씩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하나는 단체 아이디를 쓰고, 하나는 내 개인 아이디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개인 아이디랑 플레이스 아이디랑 광고주 센터 아이디랑 틀리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하나로 다시 만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광고주 센터는, 광고주 센터의 계정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광고를 대행해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광고 대행해 드리는 분들의 광고를 제 아이디로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누구 걸 하냐, 내 걸 하냐, 남의 걸 하냐, 다른 사람 걸 하냐, 아니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광고는 그냥 광고하는 거예요. 광고 캠페인 만들어서 광고 그룹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소재 만들어서 그 소재가 노출되게 만드는 광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은 한 아이디로, 뭐, 단체 아이디가 됐든, 아니면 개인 아이디가 됐든, 하나로 싹 다 통합을 시키면 좋죠. 플레이스도 그렇고, 광고주 센터도 그렇고, 뭐, 톡톡 아이디, 무슨 아이디, 뭐, 이런 것들 계정 다 네이버 아이디 하나로만 쓰시면 되게 편안하죠. 연계도 잘 돼 있고, 저절로. 근데 틀리더라도, 다른 거는 몰라도 네이버 광고주 센터는 틀리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광고센터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우선 광고주 센터 요 얘기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까 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이제 광고 1등 올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클릭률. 클릭률을 무조건 올려야 돼요. 우선 클릭을 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블로그 창이 됐던 홈페이지 창이 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연관성 있는 그 창에 그러니까 연결시켜 놔서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만 1분이라도 4만 30초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품질 지수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야 돼요. 품질 지수가 뭐냐면은 일지형 검색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산 키워드가 딱 무조건 그러니까 노출이 돼갖고 1등이 됐든 2등이 되겠든 그 입착가에 따라서 무조건 일치 검색으로 되는데 요즘에는 그 일치 검색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클릭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품질 지수라는 걸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올리느냐? 품질 지수를 어떻게 올리냐면은 여기 밑에 써 있죠? 꺼졌지, 꺼졌지. 뭐가? 이거만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돼요. 이거 꺼졌다고? 아니 뭐야? 이거를 녹화를 안 했네 처음부터. 그거 안 해도 돼. 뭐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예. 이거 했으니까. 네. 품질 지수라는 거를 올리기 위해서 품질 지수를 이따가 확인이 가능하니까 품질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하나 쓰는 그 검색어별로 품질 지수가 나타나 있고 품질 지수의 덩어리들이 또 큰 품질 지수로 측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검색어입니다. 검색어와 그리고 그 검색어에 연결된 제목들, 소재들 그리고 뭐 확장 소재들 그리고 광고 문구들이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검색어는 강남역 상가인데 광고 문구는 화성시에 좋은 토지 있습니다. 이거 품질 지수가 올라갈 리가 없죠. 예. 광고 문구.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강남역 상가를 검색을 해서 강남역 상가에 내 광고가 떴으면 그게 눌렀을 때 랜딩 페이지가 강남역 상가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주는 랜딩 페이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하죠? 예. 검색어와 광고 문구와 랜딩 페이지, 뭐 꼭 블로그 아니어도 됩니다. 홈페이지여도 되고요. 예. 3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어, 광고 문구, 도착 블로그, 아무튼 랜딩 페이지 3일차가 되고 품질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뭐다? 맨 처음에 선결이 잘 떠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눈길을 끄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그래야지 클릭이 될 것이고 클릭한 사람이 들어가서 정보를 얻어갖고 계속 거기서 뭐 보고 있고 아니면 나한테 전화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뭐 주소를 뭐 어떻게 뭐 따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우리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거나 이렇게 우리 영업으로 연결되는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 광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확장 소재를 풀 가동합니다. 소재 확장 소재, 이제 말씀드릴 소재 확장 소재를 풀 동원하는 거예요. 풀 동원합니다. 자, 우선은 빨리 광고주 센터 안 만드시는 분이 있으니까 광고주 센터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드실 수 있어요. 광고주 센터는. 예. 이렇게 그냥 당연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갖고 만들어갖고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해도 되고 만들어서 인증 하나만 받으면 휴대전화 인증 받아갖고 오케이 하면은 광고주 센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광고주 센터에 로그인된 초기 화면이에요. 당연히 돈은 넣어놓지 않았으니까 광고가 되지가 않고 그리고 광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테죠. 예. 자, 네이버 광고주 센터가 광고주가 생성이 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 거를 한번 볼게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광고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은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네. 그래야지 여기저기서 헤매지 않습니다. 제 광고주 센터의 화면입니다.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광고, 대행하고 있는 광고 계정이고, 제 광고 계정은 이거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크게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고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광고가 있고, 파워링크,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는 파워링크와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 교재로 왔습니다. 광고주 센터에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요, 비즈 채널을 비즈 채널을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뭐냐면은 광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이제 캠페인 유형이랑 캠페인을 만들어야 될 때 그 캠페인 안에 이제 광고 그룹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광고 그룹의 랜딩 페이지로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블로그도 들어가고 전화번호도 들어가고 플레이스도 뭐 연결시키고 이제 광고 소재 확장 소재 그런 거를 다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그걸 계속 쓰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비즈 채널에다가 그냥 등록을 시켜 놓습니다. 등록을. 비즈 채널 딱 지금은 이제 만약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겠죠. 뭐 저장을 시켜 놓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가까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콘텐츠 이래갖고 블로그도 있고 그리고 제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 연결시켜 놓은 비즈 채널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고 네이버 TV도 이렇게 제 비즈 채널이 화성공장 TV니까요. 그리고 전화번호 제 핸드폰 저 사무실 전화번호 이렇게 등록시켜 놓고 네이버 톡톡 연결시켜 놓고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어떤 글들 하는 것도 있다면은 웹사이트 다시 연결시켜 놓고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예 네이버 예약도 이렇게 해놓고 네이버 예약 URL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이버 예약 URL은 이따가 어떻게 따는지 알려 드릴게요. 예. 예,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걸 딱 이제 비즈 채널을 생성해가지고 확인 눌러갖고 등록을 누르면은 검수를 또 진행해갖고 또 검수가 진행이 됩니다. 검수가 진행돼서 이렇게 노출 가능, 운영 가능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파란색으로. 검증이 안 되면은 노출 불가능, PC 노출 불가능, 뭐 모바일 노출 불가능, 아니면 운영 불가능. 여기도 노출 불가능이라고 뜨기도 하고. 예. 노출 불가능이라는 얘기는 아무리 광고해봤자 이 광고 소재, 이 비즈 채널은 노출이 안 되는 얘기니까 당연히 다시 이제 노출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메일의 이유가 와요.
그게 들어가고 그거에 맞춰갖고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름이 틀리다 그러면은 랜드고 화성공장 뭐 무슨 뭐 유튜브 TV 하는데 안 돼. 그럼 유튜브 지우고 뭐 TV만 해보시고 이렇게 그냥 조금 변경해 보시고 만약에 뭐 이미지나 그런 게 뭐 이미지 때문에 검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미지 직접 찍은 이미지 올려갖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진 올려도 어떨 때는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되게 웃겨요. 이게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거를 다시 그냥 재검증해도 그냥 검증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계속 바꿔도 계속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약간 좀 이렇게 예, 편안한 마음으로 될 때까지 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자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실제 한번 오늘 만들어 보기도 할 거예요. 우선 캠페인과 광고 그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캠페인은 큰 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부분 캠페인 이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랜드고 화성공장 부동산이라고 캠페인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 광고 그룹 안에는 각자 키워드가 따로, 소재 따로, 확장 소재 따로가 있습니다. 이제 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냥 알고 계세요. 키워드는 뭐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10,000개를 넣든 아무튼 키워드를 넣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는 일이고 키워드는 적당한 키워드, 아까 얘기했던 저 퀄리티 인덱스가 품질 지수가 높은 키워드를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몇 수백 개를 다 때려놓고 이 중에 하나 어때 지나가다 하나 걸리겠지. 절대로 광고 그룹이나 노출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재 2개 작성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확장 소재는 9개 작성한다를 기억하십시오. 각 광고 그룹마다 적당한 키워드와 소재 2가지, 확장 소재 9가지는 무조건 넣는다라고 기억하십시오. 한 광고 그룹 만드는데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그룹도 똑같이 광고 그룹당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파워링크고요. 플레이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보기 전에 한번 보시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어디에 뜨는지 아시죠? 아까 봤던 뭐 예를 들자면 팔탄면 공장 매매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맨 위에 파워링크 광고가 딱 뜹니다. 아시죠? 거기에 첫 번째 뜨냐, 두 번째 뜨냐, 세 번째 뜨냐, 네 번째냐, 아니면 한참 다음 페이지에 더보기 해갖고 저 밑에 뜨냐. 그거는 이제 뭐 품질 지수, 그러니까 입찰가 곱하기 품질 지수의 값으로 순위가 매겨져요. 품질 지수가 중요한 거죠. 입찰가는 정해지는 거. 내가 그 클릭당 2,000원을 쓰면 2,000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2,000원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키워드가 품질 지수가 2야. 그럼 2는 4,000이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품질 지수를 관리 잘하는 사람은 1,500원에 놓는데 품질 지수가 8이야. 8이 없죠. 6이야. 1부터 7까지 품질 지수가 있습니다. 6이야. 그럼 얘는 얼마인가요? 아무튼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같은 입찰가는 낮더라도 나보다 위에 뜹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품질 지수를 어떻게 관리를 하냐?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한번 볼게요. 파워링 광고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1번에 위치하느냐, 2번에 위치하느냐, 3번에 위치하느냐, 4번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물론 한 페이지에는 떠야죠. 그리고 위에 부분에는 뜨긴 해야 됩니다. 근데 같은 키워드라 그래도 1등은 10,000원이 넘어가고 화성공장이 1등은 13,000원, 12,000원, 13,000원이에요. 근데 2등, 3등은 확 줄어요. 6,000원, 7,000원, 3등은 뭐 3,000원, 뭐 이 정도입니다. 1등이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입찰가를, 화성공장이라는 키워드를. 그래갖고 볼게요. 팔탄면 부동산이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는 3등에 뜨네요. 그죠? 3등에 뜨는데 뭐 1등은 그렇다 칩시다. 아니, 1등은 그렇다 치고 1등은 아무튼 비싼 돈 내고 1등에 올린 거니까. 그런데 1등이랑 3등이랑 똑같아. 2등 누를까요? 3등 누를까요? 그죠? 3등 누르겠죠. 이거 아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2등은 이만큼 저보다 훨씬 더 비싼 돈으로 광고를 하는데 이만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만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요거 볼게요. 팔탄면 공장 한번 보죠. 여기에 있네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광고하는데 저는 이만큼 광고합니다. 이만큼. 이거 제 거잖아요, 다. 제 거. 저 다시 저 사진들 쫙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요거 이제 키워드 5개, 핵심 키워드 5개, 우리 플레이스 키워드, 메인 키워드 5개 저절로 뜨게 만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퀴즈. 다음 중에서 어느 광고를 클릭하시겠습니까? 어디에 전화하시겠습니까? 가 퀴즈입니다. 보기. 너무 이렇게 손이 안으로 굽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진짜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얘는 똑같잖아요. 그럼 메뉴에 거 클릭하겠죠. 네,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키워드라는 거죠. 관리, 그냥 키워드 그냥 대충 쫙 해갖고, 1등에 그냥 전체, 뭐 PC 1등 혹은 2등, 3등에다 쫙 걸어놓고, 알아서 광고 잘 되겠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돼요. 딱 들어가갖고 핵심 키워드, 내가 중요하게 이런 것들은 화성식 공장 매물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으로, 근데 이게 아까 확장 소재 9개라 그랬죠. 그 9개를 하는 이유가 걔가 랜덤으로 해줘요. 어떤 거는 이렇게도 해주고, 어떤 거는 이렇게도 띄워줘요. 어떤 거는 이렇게도 띄워주고. 이거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9개 중에서 얘가 AI가 선택해, 얘는 이 키워드는 이렇게 띄워주는 게 제일 합당하다고 선택하는 거를 띄워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9개를 다 때려 넣는 겁니다. 오묘하고 심오한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를 하는 거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 한 달에 클릭 비용 안 받습니다. 99,000원입니다. 저희가 광고해 드릴게요.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99,000원 그냥 좋은 데 쓰세요. 좋은 데 쓰시고 차라리 광고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노출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광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광고 대행사를 찾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한 직원당 광고 대행하는 회사의 한 직원당 적게는 업체가 200개, 많게는 뭐 4, 500개까지 관리한대요. 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예. 제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대여섯 명 되거든요. 조금 더 여유는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주변 중개사 그런 거 플레이스 관리하고 이러는데 한 사람당 10명 이상 관리하면은 그거는 안 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관리를 맡긴다, 대행을 맡긴다. 저 사람이 내 거를 잘해줄 거라는 거는 그냥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 예. 그래서 대행사는 지우십시오. 예. 이 대행사 마음에 들어. 젊은 사람이 되게 싹싹하고 잘해줄 것 같아. 예. 그거는 착각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도 관리를 잘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화성시 8탄매 60편 신축공장 매매라는 거를 예전에는 이거를 70원에 사면은 그리고 요거를 검색을 하면은 제 광고만 딱 떴어요. 아무도 이 키워드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 AI한테 이거를 클릭하는 순간에 화성시 공장, 화성시 창고 매매, 화성시 신축 창고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갖고 얘가 AI가 판단하기에 품질 지수가 높은 연관성 있는 그런 것들을 쫙 추려서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가, 품질 지수를 다 곱한 가격 그리고 연관성 지수 이런 것들 다 그거를 고려를 해서 얘네들이 쫙 띄워주는 거예요. AI가. 참 정말 약간 좀 깝깝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롱테일 키워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롱테일 키워드를 만에 한 명, 만에 하나라도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가 걸리는 거고 그리고 화성시 8탄면 창고 매매라는 걸 이 글에 이 화성시 8탄면 60평 신축 창고 매매에 걸리는 키워드 중에 내가 많은 거를 화성시 8탄면 신축을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냥 확률 싸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볼게요. 이제는 아까 계속 얘기하는 소재, 확장 소재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하는 그대로인데, 또 한번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재도 해야 되고 확장 소재도 계속 광고를 만들 거예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요 사이트 이름입니다. 랜드고 화성공정 부동산이 사이트 이름이에요. 사이트 이름 안에다가 얘를 넣으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URL이지, 당연히. 그리고 요 부분. 여기 화성시 공장 매물 전문 부동산. 만약에 화성시 공장 매물을 검색했는데 제가 뜬 거잖아요. 화성시 공장 매물은 어떤 사람이 사용자가 이게 궁금해갖고 지금 검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내가 궁금한 거 전문 부동산이래.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팔탄면 창고 임대라는 거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뜰까요? 팔탄면 창고 임대 전문 부동산 있습니다. 그렇게 뜨게 만드는 거죠. 예. 선생님들도 그렇게 뜨게 만드는 걸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제목을 곱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설명란이에요. 이게 사이트 이름 표시 URL 제목 설명이 소재입니다. 요거를 만든 게 하나의 소재예요. 제가 소재 몇 개 만든다고 그랬죠? 두 개. 그러니까 이런 거 사이트 이름은 어차피 얘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따로 하나는 홈페이지라고 하나는 블로그로 해도 되고. 그리고 사이트 이름 전문 부동산이 아니라 특화 부동산. 그리고 뭐 설명은 뭐 또 다른 약간 다른 말로 뭐 현장 매물 대량 보유, 상시 접수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상세 설명 좀 다 해주고요. 틀리게 왜 두 개를 하냐면은 소재를 이따가 이제 등록하면서 보시겠지만 소재 두 개 이상 하라고 나와요. 예, 두 개 이상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그럼 해야죠. 좋다는데. 예. 뭐 이거 하나 더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요. 네, 좋다는데 해야죠. 이렇게 소재의 일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확장 소재예요. 아까 옆에 그거 소재하고 소재 그 네 가지 말고 여러 개 있었죠. 첫 번째 거, 첫 번째 요게 소재였죠. 나머지는 싹 다 확장 소재입니다. 요거 추가 제목 1번, 요거 추가 제목 2번, 요거 뒤에 거 추가 랜드고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중개합니다. 이거 랜드고 부동산의 캐치프레이즈죠. 예. 좋아하죠, 사람들이. 신뢰를 중개한다는데. 요거 추가 설명, 제가 써놓은 추가 설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홍보 문구.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예. 어그로를 끄는 거죠. 어그로를 끄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브 링크를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거는 플레이스 정보를 설정해 놓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게 플레이스 정보예요. 요게 플레이스 키워드 5개라 그랬잖아요. 요거 플레이스에 나오는 플레이스에 저희가 업로드 시켰던 120장 중에 업로드 시켰던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장 중에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은 이쁜 사진으로 올려놔도 된다. 나머지는 실사진으로 고화질 사진을 올리셔라. 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걸 모르니까 아무리 쉬운 거라도 모르면 어려운 거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였구나. 끄떡거리면 끝인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예약을 걸어놓으면 이렇게 뜹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뜨지는 않아요. 요 예약 같은 거는 거의 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약을 걸어놓으면 이렇게 뜬다. 이런 식으로 뜬다. 그러니까 요걸 누르면은 아까 우리 네이버 예약으로 가는 거예요. 네이버 예약 홈페이지가 네이버 예약 그 링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또 이런 폼 말고 이런 폼도 있었어요. 그죠? 이런 폼은 아까 서브 링크가 아니라 요거는 이미지형 서브 링크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요거 다시 볼게요. 얘는 띵띵띵 이렇게 그냥 링크만 되게 이거 누르면 회사 소개란으로 제가 링크 해놨어요. 저희 홈페이지 회사 소개 페이지로. 추천 매물은 저희 홈페이지에 매물 쫙 정리되어 있는 그 홈페이지로 링크를 시켜놨어요. 유튜브 채널은 당연히 제 유튜브로 해놨고 오시는 길은 이제 저희 그 오시는 길 소개서 소개 오시는 길 이제 뭐 지도 있고 그런 걸로 링크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서브 링크고 서브 링크에다가 이미지형 서브 링크는 이렇게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얘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상담한형 부킹 예약하는 거 그리고 오시는 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딱 보고 이 부동산 어딘지 한번 궁금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럼 얘를 누르겠죠. 그럼 얘 어떻게 나올까? 얘를 눌렀는데
뭐 이상한 저기 뭐 봉담에 있는 땅 막 이게 선전하고 있는 블로그 채널로 가요. 그럼 뭐야? 이러고 확 나가버리잖아요. 얘를 누르는 이유는 거기 가는 길이 궁금해서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야지 품질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 환영이라며 누르면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예약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럼 예약을 하면 상담이 가능한 거야? 그럼 거기 앉아서 예약을 한단 말이죠. 토지 공장 전문이야? 뭐가 전문인데? 하고 눌러봐. 그러면 토지 공장 창고에 매물들이 쫙 돼 있어요. 그럼 뭐, 어디 있지? 뭐가 있지? 나 공장 하나 보고 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가장 파워링크 이미지 제일 대부분 이것만 하나만 딱 넣어요. 대부분 이거 하나 딱 놓고 나 광고하고 있어 이러고 있습니다. 얘는 뭐다? 9개 중에 하나다. 우리가 해야 되는 9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 자 확장 소재 아까 소재는 2가지였고 확장 소재 5개라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무조건 캠페인 안에 여러 개의 광고 그룹을 만들 수 있고 그 광고 그룹당 키워드를 넣고 소재 2가지, 확장 소재 9가지를 넣어야지 그거에 맞는 사진도 넣고 그리고 멘트도 넣고 그래야 제대로 광고가 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된다? 퀄리티 인덱스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백문이 불여일견.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광고주 센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돌릴게요. 그래도 얘도 잘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보이시고. 예.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돼. 예. 자, 좋네요. 예. 첫 번째는 뭘 만든다? 캠페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따라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파워링크에 캠페인을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캠페인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새 캠페인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 만드신 분들은 캠페인이 하나도 없겠죠. 캠페인을 만듭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캠페인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이름으로 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예. 큰 우리 집이니까요. 그죠? 저는 그냥 랜드고 뭐 화성공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쓰기 귀찮으니까 랜드고 뭐 연습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도 연습이니까요. 쓰겠습니다. 자, 하루 예산은 이 캠페인에서 하루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 예산을 10,000원으로 잡으면은 캠페인이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한 달이면은 30만 원이 나가겠죠.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30만 원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0,000원 넣었다고 10,000원으로 넘어가고 광고가 잘리고 안 되고 그럴 일도 있지만 10,000원을 못 쓰는 날도 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당연히 키워드하고 지역마다 틀리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뭐 조절합니다. 대부분 뭐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광고 생각하시죠, 그죠? 하루에서 10,000원 씁니다. 10,000원. 자, 하루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균등하게 배분하면은 새벽 2시, 3시, 4시, 5시에도 돈 나가요. 예. 그리고 고급 옵션에 들어가서 자, 보십시오. 고급 옵션에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계속 이제 광고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자동 URL 파라미터 요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많이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은 광고 내역이 쌓이면은 어떤 URL로 파라미터 나오고 이래갖고 이제 광고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분석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막 광고 대행사들이 그리고 저같이 막 광고를 계속 해갖고 뭐 레포트를 써줘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추적해갖고 하는 건데 어쨌든 예,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뭐 서비스니까 뭐 안 쓸 필요 없죠. 예,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체크해 놓습니다. 쓰든 안 쓰든 체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가 만들어졌다? 뭐가 만들어졌다? 캠페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캠페인 만들어졌으면 이제 캠페인 안에다가 광고 그룹을 넣어야 됩니다. 광고 그룹을. 광고 그룹을 넣는데 어떻게 광고 그룹을 넣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죠. 예. 그냥 무작정 광고 그룹을 넣는 게 아니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광고하고 있는 광고, 이제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의 광고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캠페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광고 그룹이 3개가 있네요. 그죠? 광고 그룹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광고 그룹이 3개 있습니다. 볼게요. 3개, 자, 3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명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광고 그룹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랜드고 공장 창고에 관련된 광고 그룹입니다. 팔탄면 공장의 매매에 대한 롱테일 키워드만 따로 모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는 파워링크 광고를 되게 심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그 되는데 저는 제 같은 경우에는 지명 플러스 부동산으로 광고 그룹 하나 놓고 공장 창고에 관련된 광고 그룹 하나, 그리고 토지 그리고 개발 행위에 관련된 광고 그룹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롱테일 키워드 하나. 만약에 길 회장님이라면 광고 그룹을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죠. 지역 플러스 부동산에 관련된 광고 그룹. 쉽게 해갖고 관악구 부동산, 관악구 공인중개사, 관악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신림동 부동산, 신림동 공인중개사, 신림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죠? 서울대 입구역 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 지명과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왜냐면은 우리 키워드를 검색하시는 분이 그렇게 검색하시는 분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악구에 뭐 부동산 뭐가 있지? 신림동에 부동산 나 방 알아봐야 되는데 부동산 뭐가 있지? 이렇게 대부분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고 그룹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광고 그룹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광고 그룹을 많이 만들수록 소재도 따로 넣어야 되고 확정 소재도 다 따로따로 넣어야 되는데 힘들게 왜? 그런데 광고 그룹별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들이 아주 함축적인 키워드들이잖아요. 지명과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만 키워드를 넣어갖고 그거를 키워드를 품질 지수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품질 지수가 낮는 거는 지워버릴 수가 있고. 근데 한꺼번에 다 막 상가도 넣고 토지도 넣고 공장도 넣고 원룸 아파트를 한 광고반에 싹 다 때려다 넣어버리면은 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치형 키워드 할 때는 이렇게도 관리하라고 이제 수업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쫙 몇백 개를 쫙 키워드를 한꺼번에 때려 놓고 검색을 쫙 가격을 검색을 1등, 2등 가격을 검색하면은 비싼 키워드 쫙 뜨잖아요, 위에. 그러면 그거 비싼 키워드만 딱 모아다가 광고고를 하나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그냥 70원짜리, 80원짜리 100원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거기다 그냥 냅둬. 그러니까 그 비싼 키워드 방이 하나 있고 광고 그룹이 싼 키워드 방이 광고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싼 키워드 방에는 온갖 키워드들이 다 짬뽕돼 있어. 싼 키워드 방에도 온갖 키워드들이 다 짬뽕이 돼 있어. 개판인 거죠, 개판. 옛날에는 그게 일치형 검색일 때는 가능했어요, 그게. 지금은 생성형 키워드, 생성형 검색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 제가 그렇게 강의하지 말라고 얘기를 못 드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의 쌓아놓으시죠. 기량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 원룸 투룸에 관련된 광고 그룹, 오피스텔에 관련된 광고 그룹, 빌딩에 관련된 광고 그룹, 빌딩 상가에 관련된 광고 그룹. 이렇게 해갖고 세부 키워드를 거기다 안에다 키워드를 때려 넣고 그 키워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아무튼 그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직접 만들어 보고 있어요, 우리. 어디까지 만들었냐? 캠페인을 만들었고, 캠페인 안에 이제 광고 그룹을 만들 거예요. 광고 그룹. 광고 그룹을 저는 뭐 제 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광고 그룹 이제 맨 처음에 이름을 만들죠. 광고 그룹. 요것도 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장 창고로 할게요. 그냥 공장 창고로. 이번 공장 창고 광고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공장 창고. 뭐 광고 그룹. 광고 그룹까지 안 써도 되겠죠. 그냥 공장 창고만 쓰면 아, 공장 창고 광고 그룹이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URL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그 URL 있죠. 이름, URL, 그 표시 URL이라고 하는 그 URL. 예. 저는 딱 아까 그 여기 이제 비즈터널에 입력되어 있는 게 여기 뜨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비즈터널에 얘도 떠 있고 얘는 홈페이지, 얘는 블로그, 얘는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메인으로는 제 홈페이지를 해 놓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패스. 기본 입찰가는 70원을 놔두시고 자, 하루 예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캠페인이 10,000원이었죠. 하루 예산이. 그죠? 예를 들어서 캠페인 안에 광고고를 3개를 만들어요. 3개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첫 번째 광고 그룹 예산을 3,300원으로 해야 될까요? 5,000원으로 해야 될까요? 10,000원으로 하시면 돼요. 캠페인이 10,000원이고 얘 광고 그룹이 10개가 됐든 간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다 만 원, 만 원 해놓으셔도 결국은 이 캠페인, 광고 그룹 여러 개에서 10,000원이 넘어가면 캠페인에서 다쳐요. 굳이 광고 그룹으로 3,000원, 3,300원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캠페인, 이 광고 그룹이 더 광고가 잘 될지, 이 광고 그룹이 더 잘 될지, 이 광고 그룹이 더 잘 될지, 더 노출이 많이 될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검색을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 그냥 10,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5만 원이면 광고 그룹도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아까 10,000원을 했으니까 10,000원이죠. 캠페인을 10,000원을 해놓고 여기 2만 원을 해놓진 않으니까요. 그죠? 예. 자, 그리고 밑에 중요한 거는 고급 옵션을 들어가면은요. 노출 매체 유형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매체는 필요 없어요. 파트너 매체 네이버랑 파트너십 MOU 했던 시설대금 옷 팔고 음식 팔고 먹을거리 팔고 막 그런 광고하는 사이트 그 광고 그룹 매체 파트너 매체 우리 피 같은 돈이 광고가 됩니다. 옷 사러 들어가고 공장 검색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옷 사러 들어가고 뭐지? 이 중개사 되게 멋있는데 한번 클릭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괜히 돈만 나갑니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얘는 당연히 네이버에 오픈이 되는 거고요. 네이버 매체는 뭐 밴드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런데 옆에 이렇게 광고 이렇게 달리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하시면 거기는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면 체크해 놓으시고 나 그것도 싫어. 나는 오로지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만 체크할 거야. 그럼 위에만 하나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선택. 네이버 매체는 선택, 파트너 매체는 무조건 해제 됩니다. 시절달금만 나갑니다. 자, 요거 설정 안 함. 콘텐츠 전용 입점 전화가 선택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중치 100.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10,000원을 해놨으면은 10,000원을 해놓고 그리고 100으로 하면은 만 원 합쳐갖고 10,000원이 되면 끝납니다. 근데 모바일 가중치를 예를 들어 200을 해놓으면은 PC는 10,000원, 모바일은 2만 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당연히 만 원 했으니까 여기서 10,000원이 걸려도 10,000원이 잡히고. 그러니까 큰 의미.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5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캠페인을 5만 원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를 10,000원을 해놨을 때, 이 광고를 10,000원을 해놨을 때, PC 입찰을 100% 해놓고 모바일을 200% 해놓으면은 PC에서는 10,000원이 나가고 모바일에서는 2만 원까지 나갑니다.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 요거를 컨트롤 하시려면은 한 1년 이상 광고를 진행하시다가 하시면서 모바일로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 업체가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많이 들어오는지 PC를 많이 들어오는지를 다 체크하시는 나는 모바일이 몇 프로 정도 더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한 20%더 쓸래 120%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냥 요즘에는 모바일 많이 쓰니까 모바일 한 150% 할까?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다음 확장 검색입니다. 확장 검색을 해야 되는 거고 일치 검색을 할래 나는 그렇다고 일치 검색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테스트 해보고 계속 유의 깊게 봤는데 일치 검색 시켜놨다고 그 광고 그룹이 일치되는 검색어만 띄워주고 일치 안 되면 안 띄워주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확장 검색 생성형 검색이에요. 요즘에는 네이버 검색 시스템 자체가. 예, 근데 우리가 광고를 일치 검색으로 한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확장 검색. 그리고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 노출입니다. 무조건. 예.
이게 그 퀄리티 인덱스를 관리하는데, 품질 지수를 관리하는데 좋습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광고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졌어요. 광고 그룹에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광고 그룹이, 자, 보십시오. 소재가 없으니까 광고가 될 리가 없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키워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키워드를 넣어야겠죠? 예. 제가 드린 카톡방에 드린 키워드 생성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카톡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지? CEO 이렇게 써 있는 콜앱인데요. RSAR 키워드 생성기. 여기 이거 우선 구글에 로그인이 돼야 됩니다. 구글에 로그인이 돼야지 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한번 열어 보십시오. 열어놓고 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 됐습니다. 예. 이게 창이 제 창이면은 바로바로 예. 다시 하나 창을 열을게. 어우, 아우. 열릴래나 모르겠네. 이게 그거를 해갖고. 제가 아까 해놨어야 되는 건데, 빨리 할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린 게 이거죠, 그죠? 요렇게까지 열리셨나요? 잠시만요. 여기까지 열렸죠? 네. 그쵸? 메뉴에 보시면은 까만색 세모가 있습니다. 코드 표시, 이거 누르지 말고, 코드 표시 누르지 마시고, 까만색 요거, 세모, 요거 누르시면은 돌아갑니다.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어차피 나오면은 뭐, 오케이, 이렇게 사용을, 세팅을 하십시오. 좀 오래 걸리네, 그죠? 다들 한 번씩 돌아갔나요? 네. 자, 대분류하고 중분류하고 소분류하고 말 그대로 키워드 생성을 해줍니다. 대분류에는 대부분 지역이 들어가고 중분류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그러니까 뭐 주 종목, 우리 부동산 주 종목이 들어갑니다. 소분류에는 보시다시피 이런 소분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더 쓸 게 있으면 더 쓰면 되고 뭐 쓸 게 뭐 필요 없으면 지워도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화성시 뭐 만세구. 저는 주소가 만세구니까 만세구. 팔탄면 부장입니다. 저는 팔탄면 되게 촌인 것 같아. 뭐 팔탄면 리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촌은 아니에요. 저희 화성 자체가 촌이라서 그렇죠. 부장 리입니다. 자, 화성시에 있는 공장, 만생구에 있는 공장 창고, 구장리에 있는 공장 창고 토지, 그죠? 화성시에 있는 공장 창고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화성시 공장에 있는 월세, 이런 식으로 키워드 조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누시고, 적당한 거 누시고, 그리고 키워드 누적 생성기 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밑에 조합된 키워드들이 쫙 나오죠. 예, 쭉 나옵니다.
쭉 나와갖고 필요 없는 것들은 좀 지우시고, 그리고, 나는 뭐 좀 더, 저 뭔가를 또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지워가지고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 다른 걸 또 뭐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네. 만약에 김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를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서울시까지 너무 큰 거니까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있고, 서울대 있고요. 이 정도가 개인 메인 키워드가 되겠죠. 원룸, 1.5룸, 투룸, 이 정도. 여기다가 뭐 상가 빌딩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다 상가 빌딩 무슨 뭐 저 서울 외곽 토지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됩니다. 원룸, 투룸 이 정도. 원룸 1.5룸, 투룸 요까지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거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매, 전세, 월세, 시세, 가격 뭐 이런 것들, 급매물, 투자, 상담 이런 것들 뭐 적당합니다, 그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더 넣으면은 키워드 누적 생성기 딱 누르면은 아까 만들었던 거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밑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할 필요 없이. 예, 이런 식으로. 자, 얘를 복사하셔서 적당한 걸 복사하시고 적당하게 키워드를 작성하시고 아까 1교시 말씀드렸던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하고 책상에 앉아갖고 이 키워드가 좋은가 저 키워드가 좋은가 고민해봤자 결과론적으로 좋은 키워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시고 네이버 연관 검색어 해보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블랙키위라는 사이트 있는 거 아시죠? 블랙키위.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 사용량 검색해주는 블랙키위라는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해야지 제대로 된 그 연관 검색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한 달에 10,000원. 예. 그러니까 한 달만 쓰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까짓 거. 그거 하나 뭐 한 달 거 못 쓰겠습니까? 한 만 몇천 원인데 한 달 쓰고 해지. 우리만 제대로만 키워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매달 만드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거 힌트 받고 체크해 놓고 우리가 딱 고민해가지고 여기다가 조합을 하십시오. 너무 중구난방 조합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뭐 아까 했던 너무 많은 거 말고 뭐 이렇게 해갖고 화성 공장부터 해갖고 우리 화성에 넣을 거니까 관악구는 아니죠? 어디까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예 아까 우리 키워드 넣어야 되잖아요. 키워드에 넣습니다. 여기에 100개씩 들어가요. 이 키워드 창에 컨트롤 V 100개씩 들어갑니다. 100개씩 초과해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파일로 다운받아갖고 대량 파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을 제가 죄송하지만 요거는 굳이 그렇게 아까 이걸 왜 자세히 말씀 안 드리냐면은 그렇게 몇 수백 개 막 7, 800개를 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말씀만으로 좀 드릴게요. 다시 아까 거기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는 아마 이제 관악구까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몇 수백 개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면은 총 몇 개? 총 몇 개죠? 뭐 190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384개네요. 얘를 한꺼번에 하려면은 아까 100개까지 하는 거 이렇게 100개씩 나눠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올려도 되고 한 100 몇십 개 되면은 위에 거 한 반 잘라갖고 한 7, 80개 올리고 나머지 한 10, 80개 올리면 되고요. 한 수백 개가 되면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광고 그룹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따 그 화면 가서 보여드릴게요. 광고 그룹 아이디를 넣고 그리고 PC URL 뭐 블로그 URL 주소가 됐던 뭐 아무튼 홈페이지 주소가 됐던 URL을 넣고 그리고 저장한 파일명은 내가 알아보기 쉬운 저장할 파일명 뭐 예를 들어 공장 창고 데이터 키워드 데이터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시고 제일 중요한 게 광고 그룹 아이디입니다. 이 광고 그룹 요거를 딱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이 돼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 저장이 돼요. 그 저장된 거를 불러오는 거예요. 저장을 시켜놓은 건 쉽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말한 광고 그룹은 어느 거냐 하면은
우선 요거 저장할게요. 요만큼만 저는 저장할게요. 이렇게 100개가 들어갔습니다. 닫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100개가 들어갔겠죠? 나머지는 30 몇 개는 또 키워드 눌러갖고, 새 키워드 눌러갖고, 여기다 30 몇 개 하고 저장하면은 여기에 130 몇 개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몇백 개 가면은, 자, 우리 아까 확장 소재에 가면은요. 자, 파워링크 갈게요. 요거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연습이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광고 그룹 아이디, 광고 그룹 쓰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 공장 창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저 잘못 들었습니다. 하나 더 나가야 돼. 요게 이렇게 쫙, 이걸 태클을 안 해놨구나. 열맞춤 설정을 하시면은요. 광고 그룹 아이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광고 그룹 아이디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너 올라가. 뭐 대충 아무 데나 좀 올려놓으세요. 여기 한 중간 정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예, 확인. 광고 그룹 아이디 있죠. 요거 쫙 복사해갖고 그 광고 그룹에다가 복붙해 놓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다운받는 거예요. 다운이 받아져 있어요. 엑셀 파일이. 빠르면은 말씀만 드립니다. 보고서에, 죄송합니다. 도구에, 옆에 도구에 가면은 대량 관리라고 있습니다. 대량 관리에 딱 들어가시면은 대량 등록 수정 삭제가 있고요.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복습하시면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파워링크의 키워드 등록입니다. 키워드 등록은 알기 쉽게 뭐 광고 키워드 제가 알 수 있는 직업 아니면은 작업은 그냥 우리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쓰십시오. 예, 이렇게 쓰시고 여기다가 업로드합니다. 여기다 업로드하고 등록하기 하면은 제가 이게 이렇게 많은 거 올린 거예요. 여기 막 600개, 700개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갖고 이제 성공 건수, 실패 건수 나가고 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등록이 딱 됩니다. 얼루? 그 광고 등록 아이디, 우리 광고 그룹 아이디 놓잖아요. 그 광고 그룹 아이디로. 그냥 딱 여기가 되면은 여기 딱 들어가 보면은 즐겨찾기 파워링크에 아까 연습에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 그룹의 공장 창고 광고 그룹의 키워드가 싹 들어옵니다. 다양한 관계. 한 뭐 300개든 400개든 500개든 1000개든. 1000개 이상은 한 광고 그룹당 1000개 이상은 안 되니까 999개까지, 1000개까지인가요? 999, 아무튼 예. 그렇게 999, 1000개가 들어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필요하시면은 귀찮으시면 해도 됩니다. 자, 우선 우리 키워드까지 했어요. 키워드까지 넣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입찰가는 나중에 손볼 거고요. 자, 우리 이제 뭐 해야 된다? 키워드까지 했으니까 소재 넣어야 됩니다. 소재 몇 개? 2개. 2개. 예. 소재. 첫 번째 소재 넣겠습니다. 2개인데 하나만 만들게요. 예.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니까. 자, 단일 소재 체크. 사이트 이름은 아까 그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이트 이름 저절로 들어옵니다. 예. 표시 URL도 저절로 들어와 있네요. 아까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연결 URL. 이 광고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URL. 대부분 그냥 메인 화면이나 아니면 그냥 광고 물건 화면으로 놓는 게 맞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광고 그룹의 연결 URL이니까. 자, 표시 URL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제 아까 쓰는 게 아까 그 뒤에 URL하고 광고 그룹 우리 부동산 이름은 저대로 써 있고 이제 제목하고 설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목 설명.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팔탄면 공장이라고 검색한 사람한테 저는 팔탄면 공장 전문 부동산이라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를 여기다 삽입하는 거예요. 대체 키워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8탄면 60평짜리 좋은 공장을 검색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AI가 판단을 해서, 내 거를 보내줘야겠다. 근데 너무 길어. 8탄면 60평 정말 좋은 부동산, 전문 부동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어졌을 때 짧게 대체 키워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8탄면 공장 정도 쓰면 좋겠네요. 그죠? 8탄 공장 창고. 이렇게. 공장 창고를 키워드를 딱 누르면 이렇게 삽입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문 부동산을 씁니다. 전문 부동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면은 제가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 8탄면 뭐 창고를 누가 검색했을 때 저는 8탄면 창고 전문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8단면 창고 50kW짜리 전력 높은 월세, 창고 월세를 검색한 사람한테 내가 보여주기를 AI가 결정했다면은 너무 기니까 그냥 8탄면 공장 창고 전문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부분? 예, 이렇게 됐습니다. 키워드 삽입은 설명에도 할 수 있어요. 설명도 똑같은 개념으로. 뭘 쳤을 때 그 친 키워드가 여기에 키워드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뭐 매매부터 편안하게 설명은 45자니까 조금 길게 쓸 수 있잖아요. 매매부터 뭐 임대까지 편안하게 쓰십시오. 이거는 저를 어필하는 저희 부동산을 어필하는 방법이니까 책임지고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쓰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현장 사진, 현장 실매물 다량 보유. 음, 언제든지 그건 언제든지는 또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물건 접수 상시 환영 뭐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해 써 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컴퓨터 요청하십시오. 지금 우리 뭐였죠? 소재하고 있어요. 소재 간단하죠, 그죠? 네 가지였잖아요. 사이트 이름, URL, 설명, 제목, 아니 제목 설명 네 가지. 선택, 저장하면은요, 검토 요청은 할 게 없으니까 아니요 하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검토 중 나옵니다. 좀 지나면은, 길게는 하루, 지나면은 이제 중지가 아니라 이제 실행이 나오게 되죠. 똑같이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사이트 이름하고 URL은 똑같을 테니까 제목하고 설명을 뭐 전문 부동산 대신에 무슨 뭐가 있어? 최우수 중개업소. 아니면은 아무튼 그런, 이렇게,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단어 넣고, 다른 또 설명도 넣고, 이렇게 갖고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든 이유는 AI가 돌아가면서 소재를 막 해줍니다. 소재를 막 해주다가 더 좋은 소재를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그만큼, 예, 그 퀄리티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재를 두 개를 하라고 여기 써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하시는 분 있어, 항상. 컴퓨터가 조금만 빨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여기에 우리 맨 처음에 여기 성과 기반 노출 선택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재가 최소 2개 이상 존재해야 동작하고 3개 이상 작성하면 소재가 더 도움이 됩니다. 그죠? 우선 2개 이상 무조건 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예, 써 있어요. 귀찮아도 하면 좋다. 예. 성과 기반 노출을 우리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소재까지 만들었어요. 소재까지 만들었고 소재를 3개, 2개, 3개 이상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걸 똑같은 걸 계속 만드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확장 소재 만듭니다. 확장 소재. 확장 소재 몇 개? 9개. 자, 헷갈리니까 하나씩 위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확장 소재. 맨 위에서부터 쇼핑 정보, 전화번호도 여기는 넣을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 넣으면은 이렇게 전화기가 이렇게 보이면서 그거 누르면은 전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바일 상에서 누르면은 전화로 연결되는. 예. 근데 그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뭐 하시길 원하면 해도 괜찮으세요. 근데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네이버 예약. 딱 누르면 이렇게 되죠. 네이버 예약은 딱 누르면은 저는 어디에? 비즈 채널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예, 이게 네이버 예약이에요. 네이버 예약. 클릭. 그러면은 요렇게 아까처럼 요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이렇게. 자, 소장. 자, 소재, 확장 소재 하나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네이버 예약 만들었죠? 이번에 계산기 필요 없잖아요, 저희. 추가 제목. 제목을 아까 만들었으니까 제목 옆에 추가로 제목을 하나, 두 개를 더 만들 수 있어요. 추가 제목은 대부분 그냥 부동산 이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 이름이 저같이 부동산 이름 자체가 광고 카피가 있잖아요. 화성 공장. 예, 그러니까 그 화성 공장에 걸려요. 예, 그래갖고 새로 저기 식기 선생님들 안 계시죠? 식기보다 한 번도 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식기세요? 식기시구나. 오픈하실 예정이시면은 웬만하면은 이런 키워드를 넣어갖고 상호를 정하세요. 저는 그거를 추천합니다. 꼭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뭐, 미소부동산, 무슨 뭐 대박부동산,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만약에 자기가 주로 하는 게 아파트가 옆에 롯데캐슬이 있어. 예를 들어 롯데캐슬 에코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캐슬 에코 미소부동산 이렇게 쓰십시오. 그래야 내 상호 자체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제목에다가 랜드고, 화성공장, 부동산 이렇게만 쓰십시오. 네. 그리고 두 개가 할 수 있는데 1에다가 위치 고정. 자, 다음 확장 소재에 추가 제목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을 두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 제목. 두 번째 추가 제목은 전화번호 쓰십시오. 그 대신에 맨 앞에 시작하는 0은 무조건 소문자 5로 쓰십시오. 숫자 5가 아니라 소문자 5. 031. 이거 누가 봐도 031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알파벳 531이 무슨 말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548 1311이 제 번호입니다. 핸드폰 번호 쓰셔도 돼요. 핸드폰 번호, 예, 515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왜냐면은 다 숫자만 넣으면 간혹 가다 검증이 안 되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 정도까지는 다 검증을 시켜주더라고요. AI님께서. 자, 위치는 2에만 노출입니다. 서장. 자, 쫓아오십시오. 오시면은 좋아요. 우리 지금 모바일로 보시고 계시는,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 것들 나중에 또 영상으로 다시 보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 확장 소재, 아이고, 새 확장 소재, 우리 제목까지 했어요. 추가 제목. 이번엔 추가 설명입니다. 아까 설명 쭉 길게 썼었잖아요, 한 줄. 거기다가 옆에다가 한 줄을 더 쓸 수 있어요. 예, 더 쓸 수 있어. 우리가 쓰라고 해준 건데 안 쓰면 손해잖아요. 예, 쓴다고 돈 더 내는 거 아니니까. 저는 항상 있겠습니다. 추가 설명에는. 랜드고 부동산은 사람과 사람 간에 뜯겠습니다. 저장시킵니다. 그러면은, 자, 제목, 추가 제목 1, 추가 제목 2, 설명, 추가 설명까지 했어요. 그리고 홍보 문구. 아까 홍보 문구가 저는 항상 또 똑같은 거 씁니다.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이거를 똑같이 안 쓰셔도 되면 저는 있겠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이러면 딱 연례자입니다. 예, 연례자분의 연례자. 이렇게. 고정. 제 부동산은 고정입니다. 제가 관리하는 부동산들도 이렇게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저는. 예. 자, 됐습니다. 추가 설명까지, 홍보 문구까지 했습니다. 자, 서브링크. 서브링크. 서브링크는 아까 링크만 이렇게 걸 수 있는 거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서브링크는 사무실 소개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물건 소개나 이런 거 4개 계속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많이 만들면 노출도 안 되니까 한 4개 정도 만들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소개 이렇게 씁니다. 6자까지밖에 안 되니까 너무 길게 쓰지도 못해요. 연결 URL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러면 또 일이 많아지긴 하지만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 소스들을 딱 정리를 해놔요. 어떻게 정리해 놓냐면요. 얘를 없앴으면 좋겠는데. 기다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크죠? 제 소스들을 구글 킵이면은 구글 킵이 이제 메모장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면은 홈페이지고요. 회사 소개하는 인트로, 회사 소개 페이지, 추천 매물 페이지, 물건 매물 의뢰 페이지, N 예약 링크, 플레이스 링크, 유튜브 링크, 블로그 링크, 그리고 부동산 광고하는 우리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광고되는 그 링크, 그리고 예전에 이거 새로 나온 광고 링크, 요거는 예전에 기존에 있던 광고 링크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갖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갖고 이제 복붙하는 거죠. 복사해서 복사해갖고 사무실 소개하는 거에 맞춰갖고 컨트롤 V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N 예약이라면 N 예약하면은 이름은 N 예약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연결 URL은 아까 거기 N 예약의 연결 URL 복붙하고 뭐 똑같이 그냥 복붙할게 보내는 복붙하고 뭐 링크 이름도 뭐 유튜브 그러면은 유튜브 써놓고 유튜브 또 여기다 붙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제가 아무튼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제 메모장에 있는 거 복붙하는 거 쉬우니까요. 이렇게 해갖고 저장하면은 이제 서브 링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서브 링크가 만들어져요. 물론 연결 URL은 제가 그냥 이미 이렇게 해놨으니까 근데 그거에 맞는 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N 예약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사람들 바로 나가요. 그럼 안 돼요. N 예약을 링크를 해놨으면 N 예약에 링크가 돼야 돼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자, 서브 링크까지 말씀드렸어요. 다음. 파워링크 이미지. 이건 쉽죠? 파워링크 이미지 그냥 우리 기본적인 파워링크 이미지만 띡 업로드 해도 되고 우리 홈페이지 컴퓨터에서 업로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업로드 했으면 저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저장이. 저는 요거 아니면 요걸로 할까요? 이렇게 저는 요걸로 할게요. 저희 사무실 요건데 사진인데 저장. 그러면은 파워링크 이미지는 항상 이렇게 뜹니다. 요 사진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냥 요것만 업로드 시켜 놓은 거예요. 자, 다음 거의 다 왔어요. 어디까지 했죠? 이미지형 서브링크. 아까는 서브링크는 그냥 그것만 했는데 이미지형 서브링크는 3개만 할 수 있어요. 3개. 우선 이미지는 새로 이미지를 업로드 해야 되고 여기는 이미지가 사진이 꽤 괜찮은 품질의 사진이어야지 뺀지 안 검증이 잘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을 썼어. 검증이 잘 됩니다. 이렇게 뭐 AI로 만든 거나 아니면 되게 저해상도 사진 올리면은 검증이 안 돼요. 하고 근데 꼭 고해상도 사진 아니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사진 한 번이라도 쓴 거 있으면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링크 이름은 뭐 물건, 최신 물건, 최신 물건 하고 연결 URL은 저희 홈페이지에 그 최신 물건이 쫙 정리되어 있는 그 링크를 복붙입니다. 복붙 그 링크. 그리고 또 하나 최신 링크 N 예약하는 걸 하나 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요 하나 사진을 이렇게 올리고 밑에 이름은 또 N 예약 해갖고 N 예약 링크를 거기다가 붙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채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정도도 하나 해놓는 것도 좋죠. 유튜브 해놓고 이미지는 유튜브 제 그거를 캡처한 이거는 유튜브 채널 capture한 사진인데 이거는 허락해 주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예. 그리고 유튜브 뭐 유튜브.com 어쩌고 저쩌고 그거 폭풋. 네. 그리고 저장. 아까 이미지형은 3개밖에 안 들어가요, 무조건. 아까 그냥 그거는 4개까지 들어가, 4개, 5개도 들어가는데 4개까지 하실 수 있는데 4개를 하시고, 예, 이미지형 서브링크는 사진이 3장밖에 안 들어가니까 3장 넣어갖고 저장. 됐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을걸요? 예. 사대자는, 어디까지 했죠? 플레이스 정보 안 했네, 그죠?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플레이스 정보. 플레이스 정보는 당연히 내 거랑 연결이 당연히 돼 있을 테니까 우리 어디서? 여기서 비즈 채널에서 연결을 시켜놨을 테니까 딱 선택만 하고 저장하면 아까처럼 그 플레이스에 있는 그 사진들 1, 2, 3, 4, 5번이 쫙 뜨는 거예요. 예. 뭐 서로 뭐 새로 사진 새로 올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장. 하나 더 가능하기는 해요. 하나 더 가능하게 홍보 영상을 넣을 수는 있어요. 홍보 영상을 넣으면은 네이버 TV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딱 넣으면은 그 영상이 돌아가요, 옆에서. 근데 그거 노출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파워링크 광고에서? 없어요. 아무리 이거 노출시려고 악을 써도 노출이 안 돼. 그래갖고 그냥 포기했어요. 9개만 하시라. 보시자, 9개. 됐죠?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캠페인을 만들었고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을 만들었고 광고 그룹 안에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재를 넣고 확장 소재를 넣었어요. 자, 이제는 뭐 하냐? 키워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키워드 관리 어떻게 하냐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맨 처음에 넣으면은요. 품질 지수가 그 맨날 얘기했던 퀄리티 인덱스라는 그 품질 지수가 여기 나옵니다. 다 4개로 설정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걸로도 4개. 이 품질지수를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는 열맞춤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품질지수를 체크하시면 아마 맨 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맨 밑에 아까처럼 잡아 끌어올려가지고 품질지수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갖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품질지수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품질지수예요. 기본적으로 다 아무리 뭐 이상한 거래도 4개로 돼 있단 말이죠. 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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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점. 5, 6, 7. 3개가 벼 있죠. 여기서 관리를 잘하면은 하나하나씩 올라갈 것이고, 관리 안 하고 냅두고, 그냥 70원어 냅두고, 뭐 검색도 안 되고, 막 그러면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비싸게 글을 올려도, 입작가를 올려도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광고가. 그 시스템이에요. 그게 이 지금 말씀드리는 품질 지수입니다. 자, 요거는 그렇다 치고, 자, 우선 기본적으로 입찰가를 조정을 해야 돼요. 입찰가, 요번에 어떻게 입찰가를 조정하느냐? 자, 전체를 선택합니다. 우선은 이게 너무 조금이니까 100페이지, 그러니까 200줄까지 나오는데 지금 100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다 나오네요. 당연합니다. 뭐, 당연한 게 아니라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개 안쪽으로 광고 그룹을 선정하는 게, 키워드 선정하는 게 관리하기가 좋아요. 왜냐면은 200개가 넘어가면은 옆에 페이지를 막 옮겨가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해야 되니까 귀찮아요. 자, 그거는 많이 해보시면 저절로 느끼게 되니까 이렇게 전체 선택하시고 입작가 변경하겠습니다. 일괄 변경. 자, 선택한 키워드 입찰가를 PC 통합 검색 1위 평균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한번 해볼게요. 나는 못 먹어도 고요. 변경사항 미리 보기.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7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뭐 이러네요. 9,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화성시 공장 매물은 9,000원에 한 크릭에. 뭐 우선 대충 보시고 변경하십시오. 저는 뭐 1위를 한번 해본 거예요. 1위를 하는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1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9,900원이 지금 현재는 제일 비싸네요. 아까는 10,000원이 넘었는데 예. 그 사이에 좀 내려갔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입작가를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부천원부터. 이건 지금 1위 입작가를 얘네들이 정해준 거예요. 이걸 한다고 1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소재를 2개, 3개나 놓고 확장 소재를 9개나 놓았어요. 그죠? 굳이 1위 안 해도, 1위 안 해도 어떻다? 1위가 이만큼 광고가 있는데 내가 2위, 3위에서 이만큼 광고하고 있어. 그러면 분명히 내 거를 누를 거라는 자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1위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세계학과 너무 비싼 거, 너무 비싼 거, 요즘에 중개도 많이 못 하는데 광고비만 30만 원, 40만 원 쓸 수 없어. 그러면은 비싼 것들 적당한 선에서, 그래, 내가 한 클릭 한 1,800원, 1,100원까지는 괜찮잖아?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 잘라갖고, 예. 이렇게 선택을, 시프트 선택하면은 이렇게 구간 선택이 되죠? 이 정도. 1위는 좀 오바니까 한번 우리 2위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선택관들 다 1위예요, 지금. 1위 가격인데 2위 한번 볼게요. 2위. 9,000원짜리가 5,700원이네요. 8,700원짜리가 880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많이 차이 나는 거는 되게 많이 차이 나고, 적게 차이 나는 거는 뭐 1, 200원 차이 나는 것도 있네요. 뭐 2위. 한번 3위 한번 볼까요, 우리? 이리 보기. 9,000원짜리가 3위는 3,530원이네요. 차이 많이 나죠, 그죠? 네. 2위, 3위하고도 2위하고도 사이가 많이 나고 그러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나는 그러면은 한 3위에 나는 확장 소재 3개나 놓고, 그리고 앞으로 관리도 잘할 거고, 응? 그리고 확장 소재 9개나 놓고, 소재도 3개나 놓고, 앞으로 관리 잘할 자신 있으니까, 응? 저 잘하는 누구한테 위탁도 시켜놨으니까 3위를 하자고 할 거야. 3위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변경. 이 정도. 그 대신에 이렇게, 그래, 3위를 했으니까 3위에 잘 떠갖고 관리가 잘 될 거야, 쳐놔둬도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3위를 올려놓고 진짜로 3위로 되는지, 그리고 많이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노출에 클릭이 되는지,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관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시 정리하자면은, 뭐죠? 큰 집을 만들어 놨고 그 안에 조그만 방들을 만들어 놨고 그 방에다가 키워드도 넣어놨고 소재도 넣어놨고 확장 소재도 9개 넣어놨고 그리고 입찰가도 뭐 어떤 거는 1위, 어떤 거는 2위, 어떤 건 3위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해서 우선 기본 세팅은 끝나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하루 이틀 한 며칠 좀 경과를 보는 거예요. 경과를 좀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지금 만들었으니까 딱 아무것도 없죠. 그죠? 클릭률도 없을 것이고 광고 연관 지수라는 건 나올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며칠 돌려보면 뭐 요거로 볼까요? 예. 며칠 돌려보면은 이렇게 광고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그룹이 있어요. 한번 이 광고 그룹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맨 처음에 품질지수가 무조건 몇이었다고 얘기했죠? 4였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품질지수 별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품질지수가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 올라간 것도 있네요. 그죠? 예. 이게 막 비싸게만 났다고 하루 며칠 일주일 올렸다고 4였던 게 5로 되고 6로 되고 7로 되고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올라간 것도 하느님 감사합니다예요. 예. 대부분 4로 그대로 있죠. 그리고 안 떨어진 게 어디야? 3으로. 3, 2로 안 떨어진 게 어디야? 3으로 2로 떨어진 게 있나? 없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그죠? 예. 4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 올라간 게 그래도 꽤 있네요. 옆에 보니 이제 광고 연관 지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고 연관 지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위에부터 볼게요. 이제
정렬을 한 거예요. 높은 걸로. 양호한 것부터 해서 뭐 8, 7까지 괜찮죠. 양호하잖아요. 그죠? 양호하고 뭐 평균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럼 밑에 나가면 이제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개선 필요한 것들이. 예. 이런 것들은 우정읍 공장 금매를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우정읍 공장 금매 70원짜리고 우정읍 공장 금매인데 개선이 필요하대요. 개선이 필요하대. 그럼 뭐 뭔지 어떻게 광고가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자, 우정읍 공장 뭐였죠? 우정읍 공장 금매. 여기 있구나. 이거 하려면 얘를 또 올려야 되는데 올라가. 이러면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자, 검색창에다가 씁니다. 우정 금매. 그러면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광고가 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보게요. 잘 되고 있는데요? 예, 개선이 필요한데 잘 되고 있대. 잘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닫으면 돼요. 그냥 닫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잖아요. 한 대로 그대로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 누르면은, 요거 누르면 일로 가고, 요거 누르면 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관리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를 키워드를 검색을 해 보시고, 그리고, 샥.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개선 필요, 이런 것들, 예를 들어, 뭐, 비봉면 공장, 비봉면 공장, 이렇게 하는데, 가격은 1920원이나 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대. 연관성 지수는 되게 높은데, 개선이 필요하대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가 느끼는 거야, AI가. 우리는 뭔가를 개선을 해야 돼. 근데, 딱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뭐예요? 노출도 안 되고, 그리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노출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되고, 당연히 클릭도 없고. 그러면 얘는 뭘 고쳐야 되냐? 이거를 빼든가, 이 소재에, 이 지금 광고 그룹에 얘는 도움이 안 되는 키워드구나, 라고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얘를 빼가지고, 다른 공장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거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돌려보든가. 분명히 얘는 이 키워드 자체는 네이버 AI가 보기에 꽤 괜찮은 키워드예요. 꽤 괜찮은 키워드야. 근데 개선이 필요하대.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광고 그룹에 굳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필요 없는 키워드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빼버리고 이 키워드를 다른 광고 그룹에서 쓰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비봉면 공장 아니면 지역에 있는 광고 그룹에다가 이 키워드를 넣든가. 이런 식으로 광고 잘 나가는 비싸고 잘 나가는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게 양호하고 여기 메뉴 이름이 광고 연관 지수가 높고 클릭 기대 지수가 높은 거는 그거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판단해 주냐면 AI가 판단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아갖고 다른 거로 돌려갖고 여기서 안 되면은 다른 데다가 여기랑 안 어울리는 거니까 다른 데 넣어갖고 돌려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씀 계속 드려서. 네. 한숨 쉬십니다. 자, 제 수업이 재미없고 그래서 한숨 쉬신 건 아니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세팅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제 노하우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는 여기 지금 키워드가 딱 있잖아요. 키워드로 관리를 좀 더 해야 돼요. 관리를 뭘 해야 되냐면은 타겟팅 앱을 추가해갖고 요일 시간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 6시에 화성시 공장을 검색해갖고 내 돈 10,000원을 삥 뜯은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죠?
새벽 1시에 밤 12시 넘어서 신림동 원룸을 검색해갖고, 응? 김 회장님 돈을 삥 뜯은 사람이 내일 아침에 여기다가 전화하시겠냐고요. 아니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요일 시간대 해갖고 우리 7시나 8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밤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시간을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타겟팅 변경해가지고 요시 평행해갖고 요 시간 07시부터 뭐 22시까지만 해놓으면 딱 이렇게 여기에만 광고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시간에만. 예. 시잘데기 없는 것들은 빼버지라는 거죠. 예.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클릭 나가는 거는. 물론 클릭을 해갖고 우리가 광고 지수, 품질 지수가 높아져갖고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조금 유리해지는 걸 바라자고 예, 자는데 우리 예,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지양하자. 예, 그런 의미입니다. 되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새벽에 생각보다 많이 클릭이 돼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지역이에요. 지역 중요하죠. 지역. 글쎄요. 김 회장님 여기 서울대는 전국에서 이제 자취생들이 오니까 그렇죠. 제주도에서도 검색할 수가 있고 부산에서도 검색할 수가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선택 영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데이터가 나와요. 경기도에서 한 일주일 동안 1,700회 노출이 되고 21번 클릭이 됐네요. 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서울하고 경기도가 제일 많겠죠. 인천, 강원도도 어느 정도 있고 대전에도 좀 있고 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해놓으면은 저기 전라도에도 한두 건 있고 뭐 저기 뭐 경상남도에도 한두 건 있고 제주도에도 해놓으면 제주도에도 한두 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저같이 이렇게 토지공장 하는 사람들은 뭐 그것까지 제주도에서 화성에 토지공장 탈라고 여기까지 검색할 이유는 없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갖고 얘도 지역도 타겟팅 변경을 합니다. 광고 노출 지역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광고 노출 제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광고 노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노출 지역을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전라남도도 노출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면 전라남도까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노출을 선택한 것만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경기도, 서울, 인천, 그리고 강원도, 충청, 남북도, 그리고 세종, 대전까지, 이 정도까지. 예. 예, 이 정도까지. 자, 그래갖고 변경 누르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별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남녀 차별이에요. 예. 이거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연령대는, 예. 우리 화성시 창고 공장 사는 손님들이 14세 미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세에서 18세까지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를 좀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하니까 좀 검색 좀 해줘라.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예. 그 정도 되려 그러면 적어도 한 20살은 넘어야 돼. 아버지 거 제가 좀 알아봐 드릴게요. 예. 저 군대 좀 갔다 오고, 예. 그래야지 한 이 정도 이 정도부터 합니다. 근데 기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해야죠, 그죠? 예. 원룸은 그죠? 딱 요거는 당연히 해야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만나일 테니까 당연히. 예. 여기 노출 제외시키면 어떡해? 이 사람들이 원룸 알아보는 건데.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렇게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 세팅 하나에 놓고 관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갖고 이거를 광고 대행한테 맡기면은 광고 대행이 과연 잘 해줄까요? 네. 그러니까 해주기 싫어하고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광고 대행한테 맡기지 마시고 광고를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우리는 부동산 업을 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님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것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데이터도 정리해야 되고 물건 정리해야 되고 광고 네이버 부동산 광고해야 되고 또 전화해갖고 영업도 해야 되고 어디 가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아침에 막 일어나고 하면 출근하면은 뭐 커피 한 잔 먹을 필요 없이 블로그도 한 편 써야 된다 그러고 막 거기다가 앉아갖고 또 오늘 광고가 잘 되고 있나 또 키워드 하나씩 검색하고 있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보시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좀 광고에 좀 한 달에 한 3, 40만 원 해갖고 광고 효과를 좀 보여야겠다. 그러면 제대로 된 광고를 맡기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한테 맡기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시라고요. 믿을 만한. 예. 그게 누군데요? 결국 홍보였어. 아닙니다. 농담은 아니고 아무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은 분을 관리해드리진 못해요. 예. 왜냐면 저도 돈 받고 하는 대행인데 그거 했다가 그 김준현한테 맡겼더니 뭐 말만 뻔질하게 뭐 믿었고 하는데 뭐 똑같잖아 이러면 제가 싫어하고 그거는 제가 죽기보다 싫어갖고 아무튼 저하고 제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 있긴 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월급 안 주는 직원이 집에 있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 RSA 7기입니다. 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저기 또 한 명이 또 더 있습니다, 직원이. 예, 그것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처제인데, 예, 그분도 RSA 7기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주 특훈을 지켜놨어요, 제가.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담이고 뭐 웃자고 하건 얘기고 어쨌든 정말 광고를 정말 열심히 해갖고 진짜 내가 못하는 이 시간에 차라리 그래 대행 시켜갖고 하고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더 열심히 할래. 그러면 그게 더 남는 장사겠죠. 그렇죠.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아끼자고 이거를 하루에 두세 시간씩 앉아갖고 하지도 못하는 관리를 하겠다고 이거는 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정리를 할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거죠. CTR이라고 합니다. CPC라고 해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CMP라고 하면 안 돼. CMP라고 합니다. 클릭률, CTR, 맨날 클릭률이에요. 얼마나 많이 클릭이 되냐. 예, 믿고 따지지 말고 얼마나 클릭이 많이 됐냐가 CTR이에요. 클릭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 대신에 클릭이 많이 되는 대신에 이왕이면은 들어갔다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돈만 빼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갔고 정보도 보고 유입량도 있고 그리고 체류 시간도 넓고 여기도 들어가갖고 내 이제 광고로 들어와갖고 내 홈페이지도 들어갔고 홈페이지도 들어간 김에 이것저것 막 구경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열려 있고 홈페이지에서 열려 있고 여기서 구경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다시 와갖고 딴 데도 한번 들어가 볼까? 딴 데도 한번 눌러보고 두 번 나가지는 않으니까. 예, CTR입니다. CPC는 한 클릭당 얼마가 들어갔느냐 평균 금액이에요. 클릭당 얼마? 클릭당 비용이. 이거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매직아이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그래프하고 CPC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겠다. 클릭률은 좀 높은데 평균 단가가 그거에 비해서 클릭률은 좀 낮은데 평균 단가가 그거보다 좀 높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매자가이 쳐다보듯이 이렇게 화면 쳐다보고 작당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됩니다. 이래갖고 이거를 이제 네이버 그 광고에서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줘요. 자동으로 해줍니다. 클릭만 해주면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거를 또 어느 정도 배우셔야 되시는데 우리 그렇게까지 분석하면서 광고할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그냥 있다는 거 상식적으로. 예, 이거 코스트 퍼 밀레는 1000회 노출될 때마다 클릭이 얼마나 되고 1000회 노출될 때마다 내가 광고에다 이 광고 그룹에서 돈을 얼마를 썼냐 나타내는 지표예요. 1000회당 얼마 썼냐. 예, 이런 게 그냥 있다는 거. 이게 왜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나 광고한데 CPC가 너무 낮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응. 너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야, CPC는 낮아서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응. CTR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는 사람한테 클릭해달라 그래. 그 대신 돈은 많이 나가. 이 정도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광고하는 사람들은. 자, 클릭률 이렇게 뭐 네이버가 얘기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로그 글을 다른 의미로 사용을 잘 해야 돼요. 블로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는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별개로 하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잡탕 블로그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요즘에는 C랭크 다이아 플러스가
잡탕 블로그보다 차라리 폭파시키고 없애버리고 새로운 블로그, 전문적인 블로그. 야, 여기 저 서울대에 있고요. 원룸 부동산은 야, 이 블로그가 최고야라고 느끼게 새로 하나 만드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잡탕 블로그 계속 유지해갖고 희석시키느니. 그걸 희석하려면은 몇 수십 개, 수백 개를 더 전문적으로 써야 이 잡탕 블로그가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니 요즘에는 되게 전문적이고 되게 체계적으로 C랭크와 이 로직에 맞춰갖고 블로그 글 잘 쓴 거는 블로그 글에 블로그 뭐 카탈로그도 몇 개 없고 그리고 글도 몇 개 없어도 상위 노출돼요. 네, 상위 노출된다. 그게 딱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블로그 개수와 블로그 오래 운영하고 이런 거하고는 이제 상관없다. 얼마나 AI가 판단하기에 얼마나 정보력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전문적인 블로거가 얼마나 그 내용이 아주 충실한 글을 썼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쓰냐? 그거 어떻게 써야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거 AI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AI한테 물어보고 1등 달려가는 1등 블로거 포스팅 URL 링크 딱 복사해갖고 프롬프트 창에다가 이놈이 1등 블로그 1등인데 무슨 내용의 1등 블로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면밀하게 분석해갖고 나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프롬프트 작성해줘. 네, 그래갖고 잼에다가 혹은 GPT스나 잼스에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글 쓰세요. 예. 아무리 잘 짱구를 굴려갖고 나도 잘 써야지. C랭크 공부하고 다이아 플러스 공부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공부를 한들 잘 쓸 수 있겠어요? 제일 궁금해하는 거 AI가 쓴 글을 복사 글쓰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은요. 우리한테는 그냥 텍스트로만 보이지만 거기에 어떤 그 코드가 들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그래갖고 그 코드를 한번 걸러줘야 돼요. 그래갖고 텍스트 뭐 메모장인데다가 복사. 그거를 또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옆에 사이드에 있는 것들, 그리고 AI가 작성한 것들은 AI 작성된 그 특별한 워터마크 아니라 마크다운 있잖아요. 별 2개, 샵,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잘 지우십시오. 다 지워갖고 다시 글쓰기에다 복붙 하십시오. 복붙하고, 그리고 그거는 초안이에요. 초안이고, 그걸 초안 70%가 생각하고, 나머지 30%는 그걸 지울 거 지우고, 관리하고, 제목 크게 쓰고, 글자 크게 쓰고, 그리고 뭐, 그 네모 칸에다 넣고, 색깔도 좀 넣고, 아이콘도 넣고, 뭐, 그래갖고, 아이콘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그리고 실사진 넣고, 그리고 AI로 작성된 사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 대신에 AI가 만들어진 사진이 있다 그러면 그 AI에 만들어진 사진 혹은 실사진 많이 넣으면 좋습니다. 실사진 넣고 밑에다가 설명하세요. 사진, 이미지 설명하는 거 꼭 설명하십시오. 예,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뭐 예를 들어서 노부부가 부동산에 와서 상담받는 모습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이미지와 맞는 설명. 예를 들어 산을 비추고 있는데 바다 전경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동문서답 설명하지 마시고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실사진도 그 글에 맞춰져 있는 실사진 무조건 실사진 좋다 그래갖고 옛날에 뭐 그래요. 어떤 분은 그냥 꽃사진 쭉 있는 거 핸드폰에 있는 사진 그냥 한 10장 정도 아무렇게 업로드 하세요. 그럼 다 실사진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더 황당하게 얘기한 분도 있어요. 이거 그 메타데이터 강제로 주입하면은 이미지가 실사진처럼 인식해요. 그렇게 하고 만들어갖고 이거 쓰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강의를 하냐고. 그거 하지 마시오. 약간 그렇게 내용에 맞는 실사진, 내용에 맞는 이미지, AI가 생성 이미지, 그거에 맞는 설명 이런 거 쓰십시오. 그리고 태그도 잘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70% 초안에 30% 그렇게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AI가 딱 보기에 이거 AI가 초안 잡아줬네?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한 70%는 사람이 다 정성스럽게 썼네? 좋은 글로 올라갑니다. 그게 좋은 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모적인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지 좋은 글로 올라가고 어떻게 해야지 자수 어떻게 상위 랭크 되던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상위 랭크 되더라? 야 플레이스 광고를 이렇게 하면은 상위 랭크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는 마치 한라산 올라가는 등산길이 저 정상 오는 등산길이 딱 하나만 있으니까 거기밖에 아니야. 다른 데는 못 올라와.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예. 누구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 이상은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되던데
운 좋게 그게 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그거는 블로그인 거고 우리가 원하는 블로그는 이제 새로 만드는 블로그가 있다 그러면은 그 블로그 포스팅에 잘 쓴 우리 사무소 소개글 포스팅 하나, 그리고 잘 정성스럽게 쓴 우리 오시는 길 포스팅 하나, 그리고 뭔가 아파트라 그러면 아파트에 관련된 잘 쓴 아파트 정보글, 그리고 무슨 뭐 상가라 그러면 뭐 어떤 상가라 그러면 상가 이름에 맞춰진 그게 잘 쓴 분양 정보라든가 상가 정보 이런 것들을 딱 써가지고 여기다가 광고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AI가 판단하기에 이거 되게 연관성 있고 좋은 글이 양질의 글이 포스팅에 링크가 돼 있다. 그게 돼 있고 실제로 누르는 사람도 들어가고 좋은 글이네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 주시면 저는 카톡 잘 받습니다. 전화 주셔도 전화 잘 받아요, 저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